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신용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용장의 의의, 즉 신용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신용장은 제2의 계약이다. 신용장은 계약서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신용장도 사실은 계약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2의 계약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신용장은 그 신용장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계약서가 제출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신용장은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발행이 된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신용장은 당사자끼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신용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추가로 거기다가 신용장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계약서에 있는 내용 플러스 개설하는 은행이 그 대금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신용장은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모태로 해서 발행되는 계약서다. 그래서 제2의 계약이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신용장은 계약서다. 근데 그 계약서인데 계약서 일종인데 근데 이 신용장이라는 계약서는 무역 당사자끼리 맺은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계약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제1의 계약은 말씀드린 대로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기본 계약이다. 그 다음에 제2의 계약은 뭐냐? 신용장이라는 거는 수출상과 누가? 개설은행. 그쵸? 간에 맺은 계약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설은행이 이러이러한 제품을 누구한테 언제까지 이런 조건으로 보내주면 수출상한테 보내주면 그 대금은 내가 줄게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서다 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신용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받으려면 정확하게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합의한 대로 그대로 잘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정확하게. 그쵸? 왜요? 신용장에 들어가는 내용은 계약서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계약서를 정확하게 잘 쓰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장은 계약서의 하나다. 계약서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누구하고 누가 맺은 거냐? 수출상과 개선은행 간에 계약을 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 제품을 매수인에게 주고 나면 그 대금은 개설은행이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따라서 계약서의 본질이 뭐예요? 법적 구성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계약서도 신용장도 계약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발행되려면 법적 구성력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은 반드시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장에서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일어난다. 무슨 얘기예요? 기본 계약의 당사자는 수출상과 수입상이지만 이 기본 매매 계약서, 기본 계약서라는 게 매매 계약서잖아요. 이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신용장에 발행이 되는 거고, 그런데 신용장의 당사자는 바뀐다는 거예요. 수출상은 그대로 있고 또 하나의 당사자는, 다른 편 당사자는 개설은행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신용장이라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개설은행이 수출상한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물건을 공급하면 돈은 내가 줄게 라는 그러한 계약서다. 따라서 신용장의 당사자는 물건을 공급하는 수출상과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개설은행이다. 그래서 개설은행이 채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설은행과 수입상 간에는 위임계약이 체결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어떠한 내용의 위임이에요? 대금 지급에 대한 위임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본다는 거죠. 매수인은 바이어잖아요. 그렇죠?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그러니까 매수인의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서 담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용장을 발행해 주는 은행. 신용장을 개설한다 그러면 영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보통은 오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정확한 단어는 아마 issue라는 단어일 거예요. issue. I-S-S-U-E. 그렇죠? 우리 보통 그 미군을 GI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좋은 편인지 나쁜 편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GI의 I도 issue예요. 그래서 government issue. 미국 정부에서 파견한 내보낸 그러한 군인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issue. 내보내다. 발행하다. 그런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신용장에 보면은 당사자의 명칭 변경이 일어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수출상 그러면 보통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exporter. 그쵸? 뭐 supplier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그냥 exporter 이렇게 쓰죠. 수입상 그러면 importer 이렇게 많이 쓰죠. 보통은. 그쵸? 근데 신용장에 보면 수출상을 나타내는 영어로 된 용어가 beneficially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에 보면 수출상에 대한 그 상호, 그 다음에 주소, 뭐 어떤 데는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기재하거든요. 그때 수출상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beneficially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beneficially.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수익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상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applicant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청인. 그러니까 apply라는 단어에서 apply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신청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청인, 의뢰인 그런 뜻이죠. 그런 뜻. 그럼 이거는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신용장의 발행인이 누구예요? 은행이잖아요. 개설은행. 그래서 개설은행과 수출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한 관계예요? 개설은행은 은행한테 나중에 돈을 수출 대금을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베니핏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수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beneficially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쵸? 예. 그래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서로 간에 부르는 명칭이 다르잖아요. 그쵸? 만약에 아빠하고 딸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아빠는 딸이니까 당연히 딸내미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그 딸이 만약에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럼 그 회사 사장님이 이 아빠의 딸한테 딸내미 이렇게 부를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기 딸이 아닌데 무슨 딸내미야. 그때는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뭐 삼성 같으면 뭐 그렇게 프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슨 프로님, 그쵸?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명칭이 바뀌죠, 그쵸? 그 친구가 그 딸내미가 친구들 만나면 아 누구누구야 친구야 아니면 자기 보면 회장이라면 회장님 이렇게 부르겠죠. 딸내미가 학생인데도 회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쵸? 회장님도 여러 가지 수준이, 레벨이, 그쵸? 다름이 있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명칭이 병이 된다. 그러니까 놀라시면 안 돼요. 신용장인데, 수출상 수입상을 표시해놨을 텐데, 왜 임포트, 엑스포트란 단어가 없지? 아, 이거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신용장에는 수출상 그러면 이러한 beneficiary라는 단어를 쓰고 수입상은 applicant라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beneficiary라고 써놓고 수출상에 상호, 그 다음에 주소 이렇게 써 있고 applicant 수입상, 상호, 주소 이렇게 써 있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스위프트 방식으로 개설이 된다. 스위프트라는 거 말씀드렸죠? 예, 약자잖아요. 그죠? 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그래서 스위프트라는 게 뭐냐면 은행 간의 통신망이에요. 은행 간의 통신망. 그러니까 은행들끼리, 그러니까 국제은행들끼리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은행들끼리 뭐 신용장 관련돼서 입금 출금 관련돼서 그쵸? 그쵸? 입금하다 그러면 영어로 뭐예요? 크레딧. 출금하다 그러면 데빗.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캐시카드, 이건 데비카드잖아요. 그죠? 그냥 쓰는 대로 그냥 출금이 되는 거죠. 크레딧 카드는 쓰고 나서 나중에 입금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데빗, 크레딧. 아시겠죠? 참고로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전자통신 방식으로 신용장이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있는 은행이 한국으로 신용장을 개설한다 했을 때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 예, 신용장을 볼 때 이메일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뭐 SNS로 안 보내요. 전용 통신망이 있다는 거예요. 전용 통신망. 전용 통신망 그게 바로 스위프트라는 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도 스위프트 방식이 개설이 돼요.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에 1900년대 초 이때는요. 편지 형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은행이 타이핑 쳐가지고 그거를 우편으로 보냈어요. 원본을 실제로 한참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신용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Letter of Credit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은행의 신용을 나타내는 편지다. 신용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됐어요? 편지 형태로. 그래서 Letter of Credit.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Swift of Credit 이게 맞을까요? 그냥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그냥 Letter of Credit LC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장은 스위프트 방식으로 개설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양식이에요. 지금은 신용장 버는 게 편해요. 옛날에는 뭐 옛날 그러면 1900년대 초중반까지는요. 신용장 1억 받아보면 완전히 뭐 70년대도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80년대도 그런 것 같아요. 받아보면 완전히 문장으로 돼 있어요. 문장으로. 그래서 신용장마다 다 다른 그러니까 어느 국가에서 발행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도 영어 사용하는 국가, 영어권에서 발행하면 그래도 뭐 제대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기타 뭐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신용장 보면 단어도 이상한 단어 지네 마음대로 단어를 쓰고
전문 용어를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문법도 틀리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상하고 그렇죠? 이상해요. 예. 이해하기가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용장이라는 건 조건부 지급 확약서이기 때문에 신용장에 있는 내용을 전체 100%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아니면 문구를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해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수출사하고 그 은행하고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는 쓸데없는 분쟁들이 일어날 소지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스위프트 방식으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데이터가 이렇게 필드 이렇게 들어와요. 예를 들면 뭐 beneficially 하고 이렇게 딱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issuing 데이터하고 날짜가 딱 박혀 있고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문장으로 뭐 discrete 뭐 issue 이렇게 문장으로 쓰지 않고 딱딱 끊어져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어느 나라에서 오든지 간에 신용장은 보면은 딱 똑같아요. 항목 번호, 항목 제목, 그 다음에 기재된 위치들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뭐 100%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쵸? 예, 주말이고요. 예, 그래서 주말 이제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하고 모레 이틀은 이제 쉬고요. 예. 그 뭐, 처음에 제가 이거 녹화할 때는요. 지금 녹화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업로드한 게 350개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일주일 내내 했어요. 의욕만 가득해가지고. 근데 그랬더니 몇 분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주말은 좀 쉽시다. 업로드 돼 있는데 안 보자니 찝찝하고 주말에까지 보자니 불편하고. 그래서 주말 공휴일에는 안 하도록 할게요. 네, 쉬도록 할게요. 예.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안녕. 네.